만약에 세린 하실 거면은 정말 완벽하게 준비하십시오. 결론은 사실은 하나예요. 형님, 네. 오늘 현장 소개는 안 해주시나요? 지금 오늘 이런 상황에서 현장 리뷰는 무의미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셀프 인테리어, 요즘 핫한 키워드죠. 좀 세린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로다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안녕하세요, 휴스토리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현장은 일산에 위치한 38평 아파트에 나와 있는데요. 사실 오늘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. 셀프 인테리어 요즘 관심이 많으신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마 좀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대처하시기가 조금 힘드셨을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저희는 또 어떻게 실제로 대처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일단은 저거는 마루를 뜯고 있습니다. 이 현장에서는 지금 누수가 났어요. 저희가 샌딩을 하다가 누수가 발생이 됐어요. 사실 이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닌데 샌딩을 왜 하냐? 일단은 마루를 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평활도가 나와줘야 됩니다. 근데 그 평활도가 나와주려면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뭐 전체 수평 몰타를 잡으면 물론 좋지만 비용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담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마루 깔기 전에 이제 샌딩 작업을 하는데 그 샌딩을 하다가 이제 배관을 찍은 거예요.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 바닥은 온수가 계속 다 돌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배관을 건드는 순간 거기서 누수가 발생을 한 겁니다. 저희도 사실 이런 경험은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왔을 때 당황했어요. 많이 당황했는데 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? 일단은 물부터 잠굽니다. 이제 외부 쪽이나 이 내부에 양수기 함의 위치는 그래서 항상 늘 파악하셔야 돼요. 그래서 양수기부터 일단은 잠그고요. 그다음 두 번째, 걸레든 뭐 수건이든 뭐 상관없어요. 그런 것들로 무조건 그냥 다 덮어놔야 돼요. 물이 아래층으로 스며들지 않게끔. 왜냐하면은 화장실을 제외한 공간은 베란다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방수가 되어 있지 않아요. 그렇다는 거는 누수가 발생됐을 때 아래층으로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럼 만약에 누수가 발생된 지점에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은 뭐 비용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들진 않고 그냥 뭐 보수하면 돼요. 이런 식으로. 근데 이제 아래층까지 피해가 갔다.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해지죠. 그래서 실제로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딱 샌딩을 할 때 누수가 터졌을 때 저희 현장 담당자가 있었어요. 근데 뭐 마침 뭐 닦을 것도 없고 해가지고 옷부터 벗었어요. 그냥 다 옷부터 벗고 그냥 일단은 다 물 아래로 스며들지 않게 그렇게 조치하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누수 발생됐을 때 이 두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일단 여기 보시면은 많이 하는 9mm 문선이라고 하죠. 그 9mm 문선인데 여기 조금 달라요. 그러니까 이 문짝과 문틀의 컬러를 다르게 했거든요. 보통은 이 우두결이 이 문틀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사실 좀 포인트로서 과하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문짝 컬러만 이렇게 좀 우드로 포인트를 주고 이 문틀을 화이트로 함으로써 약간 투톤으로 해서 문짝이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게 이런 식으로 한번 마감을 해봤습니다. 근데 이거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문선이라고 하는 그 몰딩 대신에 9mm 문선 이거를 대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이거 대고 그냥 도배하면 끝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사실은 근데 이 9mm 문선을 하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벽과의 평활도예요. 근데 거의 이제 이렇게 20년, 30년 된 아파트들은 이 평활도가 좋을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문틀을 세울 때도 정확하게 반드시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벽의 기울기에 맞춰서 저희도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. 그게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이게 겉으로 적어도 이 여기서 보여지는 면은 좀 반듯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마감을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좀 저희가 조적을 좀 많이 쌓았어요. 지금 이게 원래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저희가 다 조적을 쌓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이 타일과 타일이 만나는 지점 한번 보시겠어요? 이거 전부 다 졸리컷이라고 해가지고요 45도 타일을 면치기를 한 겁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된 거예요. 근데 이제 고객님께서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좀 이런 구조체들을 형성하는 걸 굉장히 좀 선호하세요. 그러니까 이거를 조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철물로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구조체가 들어가는 순간 보시다시피 이렇게 졸리컷으로 마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요. 이거의 의미는 뭐냐? 타일러의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는 뜻입니다.
그러니까 단순히 이 조적을 쌌는데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, 20만 원이면 20만 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타일을 셋업하는 그런 인건비가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후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. 약간 좀 화나신가요? 지금 오늘 제가 원래 좀 약간 그 머리 좀 탈모 때문에 제가 이제 머리에 뭐 안 바르거든요. 근데 오늘 큰맘 먹고 제가 왁스 하나 샀어요. 근데 비 와가지고 비 쫄딱 젖어가지고 지금 좀 약간 그런 상태예요. 예. 벽지는 이거 뭐예요? 요거 저희가 뭐 가장 많이 하는 벽지죠. 그러니까 실크 도배지 중에서 베스티라고 하는 그냥 가장 기본의 그런 라인의 벽지입니다. 근데 이게 제가 벽지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. 사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. 고객님과 공사를 다 진행하고 나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도배, 청소 이 두 개거든요. 근데 이 도배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도배는 결국은 이쪽 끝과 이쪽 끝이 평평하게 이제 당겨지는 원리예요. 쭉쭉쭉. 이게 지금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거든요. 이게 마르면은 이게 점점 펴지면서 이게 일자로 다 되는 거예요. 근데 저희가 이제 뭐 부직포 작업도 하고 밑작업을 다 하지만 이 원 벽의 상태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. 이건 누가 해도 이건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. 실제로 여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배를 하기 위해서 도배지에 기존에 있던 걸 뜯었는데 석고보드가 같이 뜯겼어요. 이거는 사실 뭐 진짜 견적도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고 근데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사실 저희는 처리할 수 있죠. 저희 작업자들 또 부르면 됩니다. 근데 일반 소비자들이 과연 목공 공정이 다 끝났는데 그럼 석고보드가 그렇게 뒤늦게 뜯겼을 때 그걸 다시 공정에 맞춰서 막 그거를 제때 할 수 있느냐, 사실 이 부분이 관건이에요. 그래서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이 벽면, 천정 이거는 미리 한번 구멍을 내보세요. 어차피 도배할 때 다 커버 되니까 한번 이걸 구멍 같은 거를 좀 내보고 이 벽의 상태가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좀 스스로 체크를 해서 이거 이 상태라면은 도배가 붙어도 정말 좀 개판이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든다면은 과감하게 이 벽체 천정 다시 하는 게 나아요. 괜히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차라리 제품에서 아끼세요.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이에요. 나중에 뭐 이거 뭐 등이라도 무거운 거 달다가 천장 내려앉을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다음 벽체에 살짝 발로 쳤는데 그냥 벽체 그냥 석고보드 우두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벽체 천정 꼭 이거는 도배 전에 체크를 하십시오. 세린 하시면서 이제 가장 좀 처리하기 힘드신 부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. 이 부분. 이 부분이 이제 콘크리트 헤더입니다. 이것도 역시 못 털어요. 못 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감을 하실 때는 반드시 목공 작업이 선행이 돼야 돼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을 뜯었을 때는 퍼티를 아무리 잡아도 도배가 이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목공을 잡게 되면은 여기서 선택지는 두 가지겠죠? 도배로 마감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필름으로 마감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몰딩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끊어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을 구현할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콘크리트 헤더가 있거든요.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이쪽 벽을 필름으로 했기 때문에 같은 톤의 필름으로 맞춰서 돌린 거예요.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옆엔 타일이죠. 이 타일로 같이 동일하게 감을 수도 있는 거고요. 이거는 그러니까 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이게 여기가 저희가 확장을 한 거거든요. 근데 확장을 했을 때 이렇게 양옆에 내력벽 있는 구조들 정말 많을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살릴 수밖에 없어요. 이거를 뭐 저희가 뭐 철거할 수는 없는 거니까.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바로 에어컨의 위치입니다. 에어컨 위치 어디다 두실 거예요? 이 내력벽을 사이에 두고 여기다 둘 거면은 애매하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보통은 터닝 도어가 없거든요. 없으면은 이쪽에다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하필 또 베란다가 있는 3베이 구조라서 이쪽에 그러니까 에어컨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럼 천상 에어컨의 위치는 이쪽으로 고정이 됩니다. 그럼 에어컨의 배관을 어떻게 뺄 것이냐? 여기 이 내력벽을 코어 타공하는 거예요. 코어 타공 해가지고 이게 여기는 실외기가 밖으로 빠지는 구조거든요. 그래서 이쪽에다가 저희가 단을 생성을 한 겁니다. 이렇게. 이 길이 바로 에어컨 관이 지나가는 관이에요. 이게.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마감이 좀 더 깔끔하겠죠. 에어컨 배관은 좀 안 보이게 처리하는 게 관건이죠. 사실상 네. 이런 일들을 세린하시는 분들이 다 해결하긴 하는데 그렇죠. 저도 지금 이렇게 술술 나오는 게 사실은 저도 어디 책 보고 공부한 게 아니라 다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경험하고 배운 거예요.
처음 저도 누수 났을 때 정말 당황해서 얼더라고요. 몸이 막 손이 떨려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. 진짜 아랫집까지 진짜 누수 피해 나가지고 저희가 막 도배 다 해주고 막 바닥 다 해주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,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명확하게 매뉴얼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나와요. 근데 아무래도 세린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험이 없으실 겁니다. 그러니까 늘 이쁘고 아름다운 공사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. 이 현장이라는 거는 어떠한 변수가 존재하는지 그건 아무도 예상이 안 됩니다. 뭐 누수도 그럴 수도 있고 화재, 또 인명사고도 있을 수 있겠죠.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세린이 참 힘들죠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은 저희 같은 이제 업체에 의뢰를 하시는 게 차라리 속 편하시지 않을까. 네, 제가 오늘은 뭐 현장 리뷰 겸 셀프 인테리어를 진행하실 때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,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론은 사실은 하나예요. 그냥 마음 편하게 턴케 맡기자.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프 인테리어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완벽한 상태로 공사를 그렇게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피디님 저번에 뭐 이사 가신다더니 뭐 그 셀프 인테리어 하신다면서요. 이거 오늘 다 알려드렸는데 뭐 이거 충분하잖아요, 이 정도면. 네? 피디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네, 그래요. 그게 생명을 연장한다. 돈으로써.